조정은 받고 있지만은 상법 개정 기대감에 이재명 대통령 정책 수혜주인 지주사들의 주가가 최근 엄청 불을 뿜었잖아요. 한화, 두산, 코오롱, 한진칼, HD현대, SK, 롯데지주 등등등. 특히나 이 상법 개정안이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후에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강력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도대체 어떤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주가를 계속 들썩거리게 만드는 걸까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코스피에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쑥쑥 오르고 있는지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마치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본 상법 개정안을 짧고 굵게 정의하자면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주주 견제법이라는 건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주요 6개 항목을 떼어서 쉽게 풀어봐야 됩니다. 1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여기서 이사는 등기이사인 대표이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회사 사장님이 원래는 회사만 잘 되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작은 소액 주주들도 똑같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주주들이 돈을 잃었잖아요. 앞으로 사장님이 그런 결정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큰 주주인 회장님이 앞으로 자기만 돈 벌려고 꼼수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작은 주주들도 공평하게 돈 벌 기회를 얻는 거고요. 한마디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인 큰 주주만 챙기다가 이제 모든 친구들, 소액 주주까지 똑같이 간식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생긴 겁니다. 실효성이 강력할 수 있는 게 사장님이 주주들 돈을 잃게 하면은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혼날 수가 있고요. 다만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새로운 가게, 신사업이죠.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공장을 지으려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액주주가 왜 우리 돈을 잃게 했어 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 분리선임과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실 청소 당번 뽑기랑 똑같아요. 대주주를 반장이라고 봅시다. 반장이 자기 친구들만 당번으로 뽑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청소 당번은 반장과 친구들이 뽑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따로 투표해서 뽑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반장이랑 그 가족들이 표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감사위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는데 3% 룰인데 반장과 그 가족들이 투표할 때 쓸 수 있는 표를 3%로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장이 50% 표를 가지고 있어도 청소 당번을 뽑을 때에는 3%만 쓸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른 친구들, 소액주주들도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반장 가족이 10명이라면은 각자 3%씩 표를 쓸 수 있게 해서 최대 30%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규칙, 상법 개정에서는 이 개별 3% 룰을 없애고 반장과 가족 전체가 합쳐서 3%만 쓰게 했습니다. 이제 청소 당번인 감사위원회를 정말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번은 반장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합니다. 이 청소 당번인 감사위원은 회사 재무와 결정을 감시하는 탐정 같은 거예요. 회사 장부, 돈 흐름, 회장님의 불공정한 결정을 조사하죠. 법적으로도 회사는 감사위원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안 주면 회사가 벌금을 맞거나 법원에서 혼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3%라는 숫자는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숫자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 과하거나 약하지 않은 적당한 숫자로 정해진 겁니다. 한국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통 지분 20에서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20에서 30% 투표권을 다 쓰면은 소액주주가 보통 5에서 10% 절대 감사위원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주주의 투표권을 3%로 제한해서 소액주주가 경쟁할 기회를 준 겁니다. 즉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가 뭉치면은 큰 주주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계산된 숫자인 거죠. 세 번째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타 선발대회 같은 겁니다. 반에서 반대표 3명을 뽑는다고 해보면은 이때 만약 반장이 51% 표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반장 친구 3명이 다 뽑히는 거죠. 나머지 49% 표를 가진 친구들은 아무도 못 뽑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래서 집중투표제에서는 49%의 표를 가진 친구들이 한 명한테 이 표를 다 몰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9% 표를 가진 친구들이 한 명을 밀어주면 그 사람이 반장이 뽑으려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소수주주가 이 사회에 자기 사람을 넣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반장이 독식하던 무대에서 다른 친구도 스타가 될 기회를 얻는 거죠.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외에 개별투표제를 알아야 돼요. 원래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서는 이사회 멤버를 뽑을 때 개별투표제를 사용합니다. 학급에서 반장팀 3명을 뽑는데 한 명씩 차례로 투표해야 돼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반장은 매번 51%의 표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후보한테 던질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49%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던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다 반장이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소수주주는 한 명도 못 뽑습니다. 기존 투표 방식은 각 이사 자리마다 따로따로 투표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집중투표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고, 집중투표제의 특징이 이 표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여러 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반장이 300표의 표 중 본인의 51%, 153표의 표를 만약에 3명을 다 당선시키고 싶어서 51표씩 나눠준다면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은 49%인 147표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 후보가 반장 후보를 이겨서 최소한 한 명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표를 배분하냐에 따라 이사회 멤버가 소액주주편, 대주주편으로 전략적으로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매번 개별 안건으로 한 명씩 뽑게 되면은 반장이 매번 51%, 153표를 몰빵할 수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반대편 친구들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주총의 복잡성, 이사 선임 외에도 다른 안건 등이 많고요. 대주주가 모든 표를 이사 선임에만 몰빵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반장이 반장팀 뽑기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투표, 급식 메뉴 투표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거에 신경을 덜 쓰면은 반대편 친구들이 그 틈을 타서 한 명은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소수 주주들의 전략, 그리고 법적 보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집중 투표제도 꽤 큰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주주 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회사 주주총회를 줌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고 제가 서울에 있다면은 저도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배당을 더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전에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소액 주주들을 배제하고 상당히 마음대로 진행했잖아요. 이제는 작은 주주도 쉽게 회사 결정에 끼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는 학부모 회의를 온라인으로 해서 한국에 사시는 어머니, 아버님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 자사주 처리, 주가 조작 처벌, 주주 충실의 의무, 의무 공개 매수죄, 분기 배당 쉽게 하기, 내부 거래 막기 등이 있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일단 핵심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부 및 국내 기관 그리고 개인들로 인해 3천을 넘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야당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7월 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 즉시 시행 방침에 따라 7월 중순에서 말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까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액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아직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팔로우하세요.